금방 회복시킬 수 있는 제 나름의 솔루션을 갖게 된 것이 채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식을 하면서 달라진 거는요, 제 몸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많아졌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고, 생활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병에 걸렸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총체적인 솔루션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제 직업이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직업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책에 쓰거나 제가 말한 건 다 제가 실험해보고 제 몸으로 실천한 것들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몸으로 해보니까 정말 채식이 좋더라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나이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오래 방치하지 않고 금방 회복시킬 수 있는 제 나름의 솔루션을 갖게 된 것이 채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비건 채식이고요. 20년째입니다. 맨 처음에 채식을 했을 때는 약간의 유제품을 허용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유제품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또 장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유제품을 끊었습니다. 현재로는 비건 채식이고요. 비건 채식을 한 지도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몸이 자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도 만약에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약을 쓰기 전에 음식을 먼저 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의학의 대가인 히포크라테스도 너의 음식이 약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국을 맨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단지 그 증상에 대해서 약을 쓰거나 병에 대해서 어떤 한약을 처방하는 거에 앞서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병을 좀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한방채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철학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한방채식은 한방의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자연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음과 양의 균형 잡힌 어떤 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음식의 음과 양, 또 음식의 오행, 오장, 오색, 오미의 이런 원리들을 구축해서 오시는 환자분들께 체질에 맞게 그리고 증상에 맞게 구체적으로 음식 처방을 하는 것을 한방채식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방채식 한약국을 연 지가 20년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채식이 유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채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1:1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 한방채식이라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컬러푸드, 그리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 그러면서 음식을 가능하면 조리하지 말고 생으로 먹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체질을 고려하고 또 오색을 고려한 그런 이론들이 서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식이 건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식과 이분법으로 나누면 채식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채식 안에서도 조금 더 영양학적인 균형을 잡아서 먹는 방법이다라고 안내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영양학적인 균형을 고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방채식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체질, 그 다음에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것을 한방채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체질에 따른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분들이 체질과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너무나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기 증상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음식을 반복하고 먹는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질을 나누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가이드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어떤 증상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체질을 검토한 다음에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는 사실은 성질이 좀 차다고 생각해서 빈속에 사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과를 먹기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몸을 데울 수 있는 차 한 잔을 통해서 위장 점막을 따뜻하게 한다면 어느 체질이나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양 사람들이 사과를 먹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반은 돼야 되잖아요. 음량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격이 차고 따뜻하고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함께 조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성격들을 중성으로 만들어서 계속 먹어왔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먹으면서 우리 민족의 장내 미생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채식 한약국을 열고 나서 한 달짜리 채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첫 번째 왔던 수강생이 그 친구가 25세 때 왔었는데 고혈압이었어요. 본태성 고혈압으로 와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혈압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고혈압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종교처럼 저를 믿고 따르게 되어서 아직까지도 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처방을 특별히 했던 게 아니라 한 달 정도의 간헐적 채식을 같이 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음식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강력하게 먹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리고 채식이 왜 중요한가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설파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더 올인을 하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단지 숙제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으로 주로 음식을 컬러 푸드를 위주로 해서 현미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먹도록 하고 해조류와 함께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먹게 했는데 많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러진 않는데 그 친구의 경우는 열이 많은 소양 체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질을 많이 가리진 않지만 분명하게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생채식을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콩과 그다음에 통곡류를 같이 섭취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게 제가 권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가장 보람이 있는 경우는 불임 환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채식을 권해서 아기가 탄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사실은 일상의 환자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고쳐지는 질병이고요. 또 채식 한약국이기 때문에 많은 알러지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알러지 환자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 해본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밤에는 이 막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업앤다운 하면서 굉장히 가려움증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은데 채식을 통해서 한 3개월, 4개월 만에 완치가 된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치유됐던 친구들이 군대 가서 연락이 온다거나 나중에 결혼한다고 찾아온다거나 그럴 경우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